권력의 정점은 늘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끝나는 게임도 있죠. 고구려 2대 군주 유리왕의 비극이 그렇습니다. 동화 같은 영웅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죠. 기원전 19년 낡은 칼로 왕좌를 쥔 유리왕? 하지만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몹시 불안했죠. 토착 귀족들은 부여 난민 출신인 그를 무시했죠. 왕권은 흔들렸고 그는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죠. 아내들의 권력 투쟁마저 막지 못한 힘없는 군주죠.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절망인 아들이 있죠. 첫째가 일찍 죽고 차기 대권을 쥔 해명태자죠. 20살 해명은 힘이 장사였고 몹시 용맹했어요. 나약한 아버지와 달리 백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죠. 고구려 군사들조차 이 젊은 태자에게 푹 빠졌어요. 유리왕은 그런 아들이 든든하면서도 몹시 두려웠죠. 정적들이 태자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권력을 향한 끔찍한 의심이 왕의 눈을 멀게 했어요. 서기 9년 이웃 강대국 황룡국에서 사신이 찾아오죠. 그들은 고구려를 얕보며 몹시 단단한 화를 보내왔죠. 신생국 고구려의 힘을 몰래 시험해 보려는 수작이죠. 황룡국의 거대한 무소의 활 앞에 신하들은 얼어붙었죠. 아무도 시위를 당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던 그때였죠. 20살의 혈기왕성한 해명태자가 성큼 나섰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무소에 같은 활을 맨손으로 잡았죠. 그리고는 힘을 주어 활을 단숨에 우지끈 꺾어버립니다. 적국의 오만함을 꺾어버린 엄청난 괴력의 과시였어요. 지켜보던 고구려 병사들은 기쁨에 겨워 주먹을 불끈 쥐었죠. 강대국에 맞선 통쾌하고 속 시원한 영웅적 행동이었죠. 당황한 황룡국 사신은 기가 질려 납작 엎드리고 말았죠. 대국을 향한 굴욕 외교 대신 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황룡국 왕조차 태자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사과해왔죠. 당연히 아버지가 영웅이 된 아들을 칭찬해야 마땅했죠. 그런데 유리왕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기괴했습니다. 칭찬은커녕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강대국에게 쓸데없이 힘을 과시해 위협을 자초했다고요. 외교 마찰을 핑계 삼아 태자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겁하고 옹졸한 핑계였습니다. 그 속내에는 왕자를 지키기 위한 소름 돋는 계산이 있죠. 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는 아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무서웠죠. 호족들이 저 강한 태자를 세우고 나를 끌어내리면 어쩌지. 극도의 편집증에 갇힌 유리의 머릿속엔 권력 유지뿐이었죠. 아들을 향한 지독한 열등감이 기어이 선을 넘고 맙니다. 정적들에게 당할 바엔 내 손으로 저 핏줄을 끊어버리겠다. 유리왕은 아주 섬뜩하고 비정한 편지를 황룡국에 보냅니다. 내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으니 당신들이 대신 죽여주시오. 한 나라의 왕이 친아들을 이웃 나라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황룡국 왕은 이 어이없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히려 해명태자의 영웅다운 기계를 몹시 아꼈으니까요. 황룡국은 해명을 해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해 돌려보냅니다.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유리왕의 광기는 더욱 폭발했어요.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마자 무자비한 사약을 들이밀었죠. 아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했으니 당장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죠. 20살 친아들에게 자결을 명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이었죠. 온 조정과 백성들이 경악하며 피눈물로 만류했습니다. 제발 훌륭한 태자마마를 살려달라고 땅에 엎드려 빌었죠. 해명 역시 이 억울한 처사에 분노하며 칼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죠. 고구려의 미래였던 비운의 영웅은 결국 순종을 택합니다. 피튀기는 반란 대신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해명태자는 넓은 여진의 들판으로 홀로 무겁게 걸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창을 땅에 거꾸로 꽂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주저없이 그 뾰족한 창 끝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새파란 아들의 붉은 피가 고구려의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영웅의 허망하고도 처참한 죽음에 온 백성이 통곡했어요. 하지만 유리왕의 차가운 얼굴엔 일말의 후회도 없었어요. 왕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마침내 완벽히 제거한 거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도살해야만 유지되는 끔찍한 왕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고대 국가의 살벌한 민낯이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조차 한순간에 정치적 재물이 됩니다. 동화책 속에 나오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고구려는 없습니다. 피비린나의 나는 생존과 배신의 굴레만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죠. 해명태자의 억울한 죽음은 이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부릅니다.
똑똑한 첫째와 듬직한 둘째를 모두 잃은 유리왕의 남은 선택, 셋째 아들 무휴리 결국 새로운 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훗날 동아시아를 벌벌 떨게 한 대무신왕이죠. 형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로 곁에서 똑똑히 지켜본 무휴,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혹한 괴물로 성장합니다. 권력을 쥐려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는 걸 배운 겁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지독한 정복 전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서기 14년 부여의 대소왕이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과거 주몽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지독한 대소왕이었죠. 5만 명의 정계 군대가 고구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늙은 유리왕은 겁에 질려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때 20살 남짓한 젊은 태자 무휴리 전면에 나섭니다. 그는 죽은 형 해명처럼 힘이 장사였고 지략도 뛰어났어요. 무휴는 정면 승부 대신 좁은 계곡에 군사를 겹겹이 매복시켰죠. 그리고 부여군을 유인해 끔찍한 대학살을 벌여 완승을 거둡니다. 5만 부여군은 눈 덮인 골짜기에서 철저하게 전멸당하고 말았죠. 아버지가 못한 복수를 아들이 통쾌하게 이뤄낸 역사적 순간이죠. 이 승리로 무휴는 군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몸에 받습니다. 유리왕은 또다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죽은 해명이 떠오른 거죠. 하지만 무휴는 형 해명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할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궁원을 완벽히 장악하고 아버지를 철저히 고립시켜버립니다. 결국 권력을 뺏긴 유리왕은 쓸쓸하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죽인 비정한 군주의 초라한 최후였죠. 서기 18년 마침내 무휴이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칭호 대무신, 크고 무서운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잔혹한 정복군주의 탄생이죠. 대무신왕은 왕이 되자마자 지독한 복수극에 막을 올립니다. 타깃은 바로 할아버지 주몽의 원수, 부여의 대소왕이었습니다. 서기 22년 그는 군대를 이끌고 매섭게 부여로 쳐들어갑니다. 진흙탕과 맹추위를 뚫고 벌어진 끔찍한 살육전이 펼쳐지죠. 이 전투에서 대무신왕의 부장 괴유가 적진을 단숨에 돌파합니다. 그리고 늙은 대소왕의 목을 단칼에 댕껑 베어버리고 말았죠. 주몽 때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원한을 마침내 갚은 겁니다. 왕을 잃은 부여는 걷잡을 수 없이 산산조각나며 몰락해갔죠. 고구려는 이제 부여를 딛고 동북아의 진정한 강자로 우뚝 섭니다. 무력을 앞선 대무신왕의 정복욕은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영토를 넓힐 수만 있다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비정한 칼날은 결국 자신의 핏줄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호동왕자마저 정치적 제물로 바치게 되죠. 대무신왕은 남쪽의 풍요로운 낙랑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랑에는 적이 오면 스스로 울리는 자명고가 있었죠. 왕은 낙랑을 먹기 위해 아들 호동의 치명적인 매력을 이용합니다. 호동을 첩자로 보내 낙랑공주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치게 한 거죠. 자명고를 찢어주면 아내로 맡겠다는 철저하고 잔인한 가스라이팅. 사랑의 눈먼 공주는 조국을 배신하고 신물을 파괴해버립니다. 북이 찢어지자 대무신왕의 철기군이 낙랑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죠. 조국을 팔아넘긴 공주를 기다린 건 싸늘한 칼날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손에 피를 묻힌 호동 왕자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영웅 대접은커녕 끔찍한 궁중 암투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대무신왕의 첫째 부인 원비는 호동이 태자가 될까봐 두려웠죠. 원비는 호동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며 끔찍한 모함을 꾸밉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자 호동은 모든 변명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계모의 악함을 폭로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결국 호동 왕자는 스스로 차가운 칼에 엎어져 비참하게 자결합니다. 해명태자처럼 그 역시 권력 앞에 철저히 버려지고 희생된 겁니다. 권력 앞에서 사랑과 가족에는 그저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입니다. 고구려 왕실의 핏빛 잔혹사는 세대를 넘어 끝없이 대물림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핏줄마저 경계하고 물어뜯어야 했죠. 무력으로 적을 짓밟고 가족마저 무참히 버리는 차가운 권력의 세계, 이것이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고구려가 택한 냉혹한 생존법입니다. 동화 속 영웅으로 포장된 고구려 왕들의 서늘한 진짜 민낯입니다. 약한 왕은 살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고 제사를 파먹어야 했죠. 권력을 얻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잔혹했죠. 철저한 이익과 배신으로 굴러가는 제국의 끔찍하고 무서운 수레바퀴. 아들을 도살했던 유리왕과 아들을 사기극에 이용한 대무신왕. 승자의 영광 뒤에는 늘 이름 없이 쓰러진 핏자국이 남는 법입니다. 역사는 화석이 아닙니다. 지독한 욕망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죠. 권력을 탐한 고대 인간들의 날 것 그대로의 잔혹한 진짜 본성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차갑고 서늘한 진짜 고대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권력의 광기를 부디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강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지옥, 그 비정한 왕좌의 게임입니다. 다음 화에서도 교과서가 숨긴 고구려의 충격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무서운 전투 국가로 거듭났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피와 배신, 살벌한 권력투쟁이 얽힌 숨막히는 고대 서사시, 신화의 환상을 부수고 피로 물든 진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죠. 여러분이 알던 고구려의 환상은 여기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피로 물든 제국의 5번째 장, 여기서 무겁게 막을 내립니다.